실질적으로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도 다 알고, 요 멤버님들도 또 이 HLB에 들어오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HLB는 매일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 HLB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죠. 그 자회사 엘레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필리아라고 있는데, 이 아필리아에 대한 독일 판매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난소암 치료제 아필리아고, 요새 또 근간이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들리죠? 그 선양낭성암, 그죠? 선양낭성암이, 이렇게 한지요? 이렇게 한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바이님. 2, 3년. 그러니까 7, 8년 동안 완전히 그냥 헤매고 있던 거죠, 그죠? 엄청 웃기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지, 이건 이제 수익 방법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기 투자를 좋아했었어요. 장기 투자도, 그때는 제가 그때도 월봉 바닥만 했거든요. 그런 걸로다가도, 뭐 친구들도 다 아파트 사고, 뭐 다 잘 됐어요, 어쨌거나.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 욕심이 많죠. 막 신용 쓰고, 막 한 방에 싹 가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어쨌거나 이제 HLB 그룹주들은 이제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또 선양 남성암에 대한 또 NDA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는데,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든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자회사, 그 엘레바가 그 독일에서 판매 시작했다는 거지. 알았으니까 추세는 지켜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모든 뉴스가 떴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들고 있는 한창 이제 좋은 뉴스가 떴어. 만약에 뭐, 지금 왜 떴는지 아시죠? 제주주가. 미국에 종이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없을 거야, 아마. 그걸 떴잖아. 그러면 미국에 종이가 없으니까 이 주식이 대박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알았어. 미국에 종이가 없으니까 제주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너는 자리만 깨지 마. 그럼 내가 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HLB를 봤더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전 저점을 일단은 안 하고 있어요. 요거 깨면 위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잘 지켜준 거 오늘도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과 턴은 실패했어요. 사실은 아까 장 후반에 올라가길래 잘하면 전환하겠군 해도 못 해놨더라고. 천만 다행인 건 이 중간에 박스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언제부턴가는 자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나마 기간 조정을 지켜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나중에 스턴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저도 아마 살확률이 있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그죠? 가격 조정이 깊은데 기간 조정이 오래 있었죠.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이격이 모이게 되고 우리가 이 친구를 신규로 사거나 또는 내가 분할로 더 모아갈 거라면 완벽하게 이격이 모이고 20주선이 깔끔하게 돌파 안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당연히 월봉에서 저절로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하게 되고 아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안착을 여기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바로 급상승하거나 급등할 정도로 꽤 바로 좋아질까라는 이런 생각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요시님 오셨어요? 요시님 오신 거 봤네. 반갑습니다. 오셨구나. 자, HLB 생명과학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간신간신 시켜주죠. 지금 2월달 저점이 9,760원이기 때문에 여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그러면 추세가 하향이 확증이 더 돼요. 아직 5개월 선에 못 돌려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정호성님 어서 오세요. 여기 주봉을 보니까 역시나 추세 전환 못 해놨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야. 추세 전환 할 때까지 위험한 거예요. 단지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 자, 일봉에서 보니까 역시나 박스권에서, 그죠? 박스권에서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고, 꽤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기간 조정이 아마 1대1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기간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두 친구들에 대한 공매도는 잠깐 보고 갈게요. 대차 상황은 빨리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예전에 빌려놓은 이 매주식을 빨리빨리 갚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16%. 그래도 뭐 20%는 안 넘었네요. 그죠? 더 시장이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주가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그 공매도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HLB 생명과학도 보게 되면 역시나 많이 나왔죠. 23% 줄었다 많이 나왔네. 이렇게 돼요. 저런 공매도로 인해서 월급 전저점 깨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직은 제 생각에는 지금 모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좀 관망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특히 HLB나 HLB 생명과의 공모도가 강한 이유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더군다나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안 그래도 공모도가 강한데 하필이면 또 코스닥 150에서 강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150만 공모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여기에 하필 또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외국인들이 공매도의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더더욱 공매도가 심하게 나오고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알았어. 공매도 많이 나고 대처거래는 준다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간단하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주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부터 어려워지게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인 전저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제넥신이나 지금 제가 많이 비교해드리는데 절대로 제넥신 가지신 분들한테 피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트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바닥을 왜 함부로 단정지면 안 되냐면 이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전저점 깨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아무 이유 없어요. 요거 못 지켜주면 어차피 추세 깨집니다. 라고 말씀드려 똑같아요. 저는 항상 A라는 종목을 설명하든 B라는 종목을 설명하든 저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긋나면 딱 얘기해드려요. 이거 깨면 위험합니다. 하니까 깼죠. 이거 깨면 위험하겠죠. 계속 깨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HLB 생명과학이나 HLB 제약이 그 어떤 좋은 뉴스, 그 어떤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전 저점을 깨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망이에요. 이걸 안 깨려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 무조건 관망하는 거지 신규로 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자리는 아니고 HLB 제약, HLB 테라피틱스, HLB 글로벌은 완벽하게 월봉에서 추세를 깼어요. 예전에 깼고 지금 전 저점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엄청 위험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돌아서 나가고 그리고 주식이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겠어. 그죠? 언제까지만 떨어지겠냐고 돌아 나가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살 때는 추세가 하향일 때 사게 되면 시작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제넥시처럼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냐? 월봉에서 최소한 5개월 선에도 돌파하고 안착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관망이에요. 여기서 물렸다 해서 내가 추가로 살 때도 자꾸 싸게 산다고 하향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추세의 전환과 턴이 확인되고 사야 큰 피해를 막고 수익도 빨리 나는 거예요. 욕심을 좀만 비우면 돼요.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 바닥 잡고 잡으려고 하다가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바닥을 확인하려면 주식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다음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주봉을 보니까 역시나 추세가 깨져 있죠. 우리가 보통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걸 5주선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우하향이라 이 세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 영상에 보면 HLB 글로벌이 제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자리 다 깨고 있죠. 여기 예전에 깬 거고 여기도 절대 깨면 안 되는데 깼죠. 여기도 깨지 않았는데 깼죠. 지금 여기도 깨면 안 돼 또 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추세가 하향일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우상향에서 사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송리산 개미가 TV가 그러는데 왼쪽 산에서 사래. 왼쪽 산만 이해하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왼쪽 산 올라갈 때 하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밑에 사야죠. 그러면 밑에 사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추세의 턴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를 제가 정한 건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주식을. 그래 우리는 주식을 추세의 턴에서 사자. 제 결정을 한 거죠.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자, 노터스를 봅니다. 노터스를 봤더니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이전 고점 다 와가요. 이 자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 봐서도 역시나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이쁘지만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일봉에서는 일단 21선, 5일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이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시점이지 신규로 들어가면 부담되는 거 욕심을 피워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전고점 근처에 산다? 순간 급락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매수 타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TSX제는 월봉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죠. 20개월선을 깨지 않을 때가 좋은 건데 깼어요. 그럼 위험한데 이 친구는 딱 하나 뭐가 있냐면 기간 조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장기적인 추세는 깨진 거예요. 일단 꼬리를 못 따르면 큰일 나요.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주봉에서도 박스권이 보이죠. 어떤 주식을 보게 되면 박스권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박스권이에요. 1,400원대 중반 여기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다 박스권인데 이 얘기는 오늘 같은 날 저점에 내가 도전했다. 그러면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면 다 던져야 돼요. 박스권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박스권은 일종의 전 저점이기도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박스권 주식이 형성됐을 때
여기만 하고 여기를 가. 이런 애들이 있어.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가 그랬을 거야. 아주 예전에 삼성이 합병하기 전에 여기서 하면 여기서 가. 이렇게 가.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깼다.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하향해요. 대신에 뚫고 앉았겠다. 그냥 올라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매매가 박스권 매매인데 이런 박스권 매매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익하고 돌파 못하고 지지분하게 할 때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저기 성우테크론처럼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시장이 존재하고 이 TX 레슨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450번쯤 안 깨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보는 게 맞고 HLB 그룹주도 이렇게 평가를 좀 내려보니까 내가 HLB 제약, HLB 테라피, HLB를 포함해서 노터스를 제한 나머지 전부 다 지금은 관망해야 되지 않나? 실적으로 더 큰 섹터를 이해할 때는 우리나라 섹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농업기계, 비료, 그죠? 비료, 사료, 농기계 다 날라갔어요. 예전에 비료 사료 날라갈 때 농기계 안 날라갔길래 제가 농기계 왜 안 날라가지? 그때 농기계 날라갔어요. 자, 그러고 전기차 같은 애들이 지금 추세를 전환해놓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아직 농업바이오가 안 갔는데 농업바이오가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닭고기만 있고 다 날아갔죠. 지금 뭐 소고기래, 돼지고기까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아직 안 날아간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주는 추세 전환을 전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KRX 헬스케어 지수를 제가 다 뒤져봤는데 여기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고맙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그리고 제지주라든가 철강주 중에 아직 안 간 애들이 이 자리를 갈 확률이 굉장히 있는데 철강주는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철강주는 벌써 많이 올라간 거 맞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아직 안 간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내 섹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계좌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가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HLB 그룹주가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주 전체는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똑같은 돈 만약에 3, 4천만 원을 운영을 해. 그럼 되도록이면 포트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약간 패스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추세를 이어서 돌아나갈 종목들이 전기차 충전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제지주도 있고 건설기계도 있고 철강주들도 있는데 그 농업바이오인데 굉장히 내가 무리를 해서 굳이 제약바이오주를 사기엔 힘이 든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추세 우하향했기 때문에 역시 대형주 또한 내가 똑같은 돈을 갖고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매수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해할 때는 섹터 전체를 놓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